네, 안녕하세요. 오늘 2024년 2월 21일 오프닝별 라이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. 제 옆에는 하창환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자, 방금 이제 주식시장이 출발을 했는데요.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 이제 코스피가 부진한 출발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현재 코스피가 4.9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 있고요. 0.2% 정도 하락세입니다. 상승은 273개, 하락은 한 460개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, 뭐 삼성전자가 일단 좀 강보합 출발을 해줬지만, 뭐 테슬라 여파인지 모르겠지만요,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나 또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지면서 조금 부진한 출발을 보였고,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1.69포인트입니다. 4.48포인트, 0.52%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. 하락이 940개 정도 지금 나타날 정도로 좀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, 역시 뭐 2차 전지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에코프로비인가 에코프로가 2% 이상의 좀 하락세인데, 그래도 요즘에 HLB 주가가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오늘도 4%, 신성델타테크의 뭐 기세가 여전히 뜨거운 것 같아요. 오늘도 3.5%. 그건 이제 많은 시총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도 좀 부진하게 오늘 스타트를 좀 끄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일단 출발 상황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오늘 일단은 뭐 양 시장 모두 좀 약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도 사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. 네.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도 외국인 선물이 일단 장 초반에 2,700억 원 규모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. 기관에서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 쪽에서의 좀 강한 매도 기조가 나타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투심 자체는 조금은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했을 때 높은 상황이지만, 그래도 뭐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충격을 받은 거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 이제 기술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. 물론 이제 마지막에 좀 돌려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, 오늘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 쪽이 좀 버텨준다면 이거 우리나라가 확실히 아웃퍼폼 하는 거 아니야? 네. 라는 생각이 뭐 이제 이런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전까지는 조금 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역시나 핵심은 결국엔 엔비디아를 봐야겠죠. 엔비디아 네. 실적 발표에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물량들도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확실히 이제 엔비디아의 만약 실적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면 뭐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겠지만,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상당히 변동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, 뭐 정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콜옵션과 풋옵션도 지금 이 밴드가 굉장히 넓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다 이제 변동성에 대한 큰 변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전략들을 조금 세워놓으실 필요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도 오늘 이제 사실 뚜렷한 악재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었는데,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사실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또 미달하면 또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이제 그러다 네. 보니까 좀 충격을 좀 미리 받는 그런 모습인데, 뭐 사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.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또 우리나라 시장도 좀 반영을 하면서 오늘 좀 혼조세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오늘 일단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니까 LG노텍 주가가 좀 좋네요. 3% 이상. 아마 어제 시설 투자 공시를 낸 것 같은데, 아이폰 뭐 폴리즈um 카메라 아마 거기 관련된 투자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LG노텍 좋고, 요즘에 뭐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. 여전히 좀 뜨거운 것 같고, 뭐 삼성생명이라든가,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유한양이 슬금슬금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 헬스케어 쪽도 좀 분위기가 좀 살아있는 것 같고, 코스닥 쪽으로 보면 오늘은 이제 고용이라든가 또 나노신소재, HLB. 근데 눈에 띄는 건 JYP 같아요, 오늘은. 맞습니다. 3% 정말 오랜만에 오르는데, 일단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한번 좀 특징적인 것도 한번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코스피에서는 뭐 이제 또 저PBR 관련된 쪽에서의 일단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뭐 생명이라든지 뭐 이런 쪽, 하나생명 이제 보험 쪽 이런 쪽이 좀 일단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일단 방산 쪽이
말씀 주신 것처럼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이제 수출입은행법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. 워낙 수주 자체가 좀 잘 들어와 있는 상황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수훈법만 잘 개정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기대감이 나타날 것 같고,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이브도 지금 코스피에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, 코스닥에서는 이제 JYP가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제 그 앨범 판매나 초동으로 좀 컴백을 했었던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부진이 좀 있기는 했지만 네. 거기에 따른 좀 반발 매수 심리가 일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. 오늘도 이제 소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, 또 이제 의료계와 지금 정부의 마찰이 네. 좀 상당히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기업들이 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이제 특징적인 좀 기업들 한번 좀 살펴봤고, 오늘 근데 수급상을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, 물론 어제도 매수를 하긴 했는데 확실히 이제 매수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고, 네. 강도가 둔화된 상태인데, 어제 좀 대량 매도했던 이제 기관 쪽에서 오늘 일단 매수가 들어오거든요. 근데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 매도해버렸거든요. 네, 근데 맞습니다. 오늘은 또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네. 이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또 연기금도 오늘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, 일단 수급은 여전히 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, 아직까지는. 그렇죠. 워낙 들어온 규모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, 물론 어제 선물 매도의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었지만, 일단은 뭐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그 금액 자체가 뭐 단기간으로 너무 높다 보니까, 뭐 그 정도 빠져나가는 걸로 사실 이게 만약에 오늘도 네네. 내일까지 좀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좀 큰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, 아직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는 하되, 조금은 면밀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네. 것 같고요. 오늘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비차익도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, 선물의 매수 규모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그 엔비디아발 부분에서의 좀 영향들, 그리고 아무래도 저 PBR에 대한 정책 발표,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는 평이 좀 나와 있기는 하지만,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하려는 좀 강한 심리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, 무리하게 좀 이 익절 라인들 지수별로 해서 좀 정해 놓으시고, 그 부분에서 크게 이탈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무리하게 포지션 변경을 하지 않으시고 현 상황을 좀 끌고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업종이나 섹터를 또 봤더니 보험업종이 눈에 띄고요. 이제 이 보험업종이 강하다는 거는 그 결국 저 PBR주가 어제는 좀 많이 빠졌잖아요, 사실. 어제 맞습니다. 저는 대장주를 현대차로 좀 보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. 좀 어떻게 보세요? 이게 현대차가 오늘 또 다시 좀 회복되는 모습이고, 보험업종이 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저 PBR주가 끝난 게 아니다. 그냥 어제 하루 좀 나는 쉬어갔다. 이런 좀 느낌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은데, 다음 주 또 정부 발표가 있잖아요. 네, 좀 어떻게 보세요? 저 PBR주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 지난 몇 년간 엄청 고생했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좀 빛을 보나 싶은데, 근데 또 고민은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물려있던 분들 보면 이제 대부분 좀 수익권으로 전환된 분들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. 네, 근데 여기서 그냥 확정 수익을 좀 그러니까 이 이익을 좀 실현하는 게 맞는 건지, 아니면 다음 주에 어쨌든 정책 나오니까 사실 뭐가 나올지 아직 우리 모르잖아요, 정확하게는. 그렇죠. 예. 그걸 보고 좀 판단하는 게 맞는 건지, 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사실 아직까지 추세가 네. 이렇게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홀딩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비중 자체가 너무 크신 분들은 일부 조금 이제 축소를 해주실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. 특히나 뭐 수익권에 계신 분들은 사실 비중을 줄여놔서 나쁠 거는 전혀 없기 네네. 때문에 너무 좀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은 좀 목표가 상향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. 현대차랑 기아에 예. 대한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네. 이쪽이 움직이니까 또 다른 이제 저 PBR 쪽도 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, 오늘 상승을 할 때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 부분이 현대차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고, 네네. 그다음 기아가 4위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좀 수급적인 측면도 일부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, 일단은 그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린 수급 주체들에서의 큰 변화가 아직은 없거든요. 아직은 없다.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이탈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기민하게 대응을 하시되, 그게 아니면은 뭐 어쨌든 자동차든 뭐 다른 쪽이든 조금은 지켜보자. 대신에
금융주 같은 경우 PF와 조금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런 종목군들은 좀 조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그다음에 그러한 흐름에서 힌트를 또 받을 수 있는 게 23일이 아마 신한지주의 배당락 그 기일일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그 월말까지 이제 일정들이 지주사들이 쭉쭉 있잖아요. 그거 네네네.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를 보면서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흐름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쵸. 이제 이 배당락이 원래는 연말에 있어야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. 이제 본격적으로 2월 말부터 좀 시작을 하니까 근데 그게 주가 어떤 변동을 보일지 사실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. 맞아요. 다음 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현대차도 있는 것 같고 네.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우선주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 우선주들이 물론 이제 배당락 때문에 빠지긴 할 텐데 그렇죠. 그 충격을 예상보다 또 덜 받으면 맞아요. 또 상당한 예. 또 시세가 또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. 계속 다음 주까지는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섹터 쪽으로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그 교육주가 확실히 눈에 띄는 것 같고 네. 원격 진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의료계와 지금 정부의 마찰에 대한 네.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이 기업들은 이 수혜를 좀 받는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좀 튀는 모습인데 어쨌든 오늘 섹터 쪽으로는 그쪽이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 아마 CNT 네. 뭐 도전제 관련해서 좀 강세가 좀 일부 나오는 것도 같은데 오늘 섹터나 테마 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그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좀 크죠. 또 예. 수술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 시선이 많이 갈 수밖에 네, 없는 그렇죠. 부분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주들이 이렇게 움직인 지는 한 2, 3거래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어쨌든 좀 강하게 수급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비대면이라든지 원격까지도 조금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초전도체는 정말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. 네. 오늘도 뭐 신성 델타테크나 이런 일부 기업들이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쪽이 또 시가총액 상위에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할 수 네네네. 있거든요. 그러면 미국장발에서 이제 작용되는 부정적인 부분이 지수가 올라가니까 생각보다 괜찮잖아 이러면서 투심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저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. 좀 많이 올랐잖아요, 사실 또. 네, 10배거가 넘게 올랐는데도 사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되게 조금 이례적인 움직임이긴 한데 어쨌든 좀 상당히 제가 봐도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네네네.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약간 좀 개별주 위주의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좀 작은 종목군들을 좀 보시기보다는 좀 큰 종목군들에서의 좀 의미 있는 움직임들 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엔터라든지 뭐 앞서 말씀해주신 뭐 보험주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유가 쪽 좀 변동성 나오니까 유가 쪽 좀 움직이고 있고요. 그래서 그리고 오늘 조선 쪽도 좀 일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좀 굵직한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좀 빠지다 보니까 그 AI 쪽은 좀 쉬는 것 같아요. 반도체 쪽은 약간 눌림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업종에서는 또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 자체는 지금 굉장히 움직임 자체는 제한적인데 종목 장세는 뭐 지수랑 아무 상관없이 계속해서 좀 펼쳐지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면 2차 전지가 지난주부터 좀 움직였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이제 오늘 물론 이제 테슬라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긴 한데 2차 전지 주들이 그래도 오늘 좀 빠진다고 해도 네. 이게 뭐 또 전저점을 내려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. 네. 최근에 뭐 데이터도 좀 리튬 가격도 좀 반등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. 그렇게 봤을 때 2차 전지가 오늘은 뭐 차익 매물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단기 급등 후에 좀 밀린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뭐 예전처럼 막 계속 내려가고 그럴 가능성은 좀 이제 높지 않다고 좀 봐도 되겠죠. 저는 거기선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더 확인은 필요하다. 네, 아직은. 왜냐면은 일단은 뭐 이게 만약에 말씀 주신 것처럼 수출 데이터 월간 데이터로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네. 그다음에 리튬 가격도 뭐 4개월 만에 반등이 나오고 이런 거는 맞지만 이게 지금 얼마나 연속성이 나올지가 사실 좀 물음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GM에서 요번에 자동차 가격 거의 1,000만 원 정도 내렸잖아요. 포드 아닌가요? 포드가 이제 네. 1,000만 정도 내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격 경쟁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빠르게 좀 회복이 될 수 있을까? 그리고 바이든이 어쨌든 전기차로의 전환도 조금 일부
뒤로 미룬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. 파업 관련된 그런 네네. 이슈에 있어서.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도 어떻게 정책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가격적으로 고점 대비했을 때는 정말 많이 내려온 게 맞지만 그런 업종적인 분명 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대신에 트레이딩적으로는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패시브 수급들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자리가 나왔을 때는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좀 접근하다. 근데 여기서 포지션을 잡고 지금부터 엄청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들어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보유자 분들의 전략과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의 전략은 정말 극단적으로 다를 수밖에 네네네.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2차전지가 뭔가 좀 이제 꿈틀대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냐 뭐 아니면 또 내려가느냐 뭐 이런 이제 고빗길은 좀 맞는 거는 같아요.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주가만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조정은 일단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사실 이제 금리를 중국이 좀 크게 내렸잖아요. 아, 네, 5년물 맞습니다.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내려가서 그게 5년물 금리가 이제 모기지 금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담보대출 금리로 이제 많이 잡히기 때문에 부동산 부양 의지가 그만큼 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주가 반응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뭐 경기 민감주도 사실 거의 안 움직였고 네. 사실 어제 그런 뉴스에도 오히려 코스피는 급락이 벌였잖아요. 장중에. 그렇죠. 네. 중국 증시도 그렇게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중국이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한다고 뭐 부양이 쉽게 되겠느냐 이렇게 좀 의심도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? 중국이 지난해까지는 어쨌든 너무 안 좋았는데 네.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제 생각에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뭔가 액션은 해요. 근데 뭐가 문제냐면 시장이 믿질 않는 건지 반응이 너무 약해요. 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이게 중국주 갖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으시니까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저는 좀 신뢰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네. 하고는 있어요. 왜냐면은 그 중국 정부가 지금 하나의 부양책만 내놓은 게 아니거든요. 상당히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계속 내놓고 네, 있고, 맞아요. 그다음에 또 이제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지금 네. 다른데 돈이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죠. 뭐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 밸류업 부분에서의 상당히 매력도가 있고 일본 쪽에서도 매력도가 있고 무엇보다 미국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사실 중국 쪽의 그런 접근을 지금 그렇게 기민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사실 수익화를 안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, 그다음 정책을 낸다고 해서 우리 정책 이렇게 할 거야 땅 치자마자 갑자기 뭐 모든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. 네네네.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될 때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게 정말 이런 중국 증시에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는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 당분간은 정말 우리가 와 이거 정말 엄청나다라는 정도의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큰 폭발력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누적적인 이런 데미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한 번에 빵 터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쌓아가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해놓으시면은 좀 좋은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확실히 보면 이제 강세장과 약세장의 좀 차이점인 게 중국은 사실 여전히 약세장 기조잖아요. 기조 그쵸. 자체는. 근데 그런 거 보면 사실 분명히 호재는 맞는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1월 달에 1월 말부터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갑자기 그 촉매제가 되면서 네. 이쪽 섹터가 움직여 코스피 급등해 버렸잖아요. 그렇죠. 사실 근데 그 얘기 나온 거는 그 2주 전이었거든요. 맞아요. 2주 전에 대통령이 네. 언급을 했어요. 맞아요. 근데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, 사실은. 한 2주간.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뭐 정책이나 이런 게 나와도 시장에서 일단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믿고 그리고 외국인이 사기 시작한 건 또 2월 초부터 사기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책이나 그런 게 나온다고 해서 바로 반영되는 시장이냐 아니냐는 결국 1월 달에 우리나라 장세는 좀 사실 굉장히 약세장이었잖아요. 맞습니다. 2000 그때 400선 네, 사선까지 좀 떨어질 정도로 약세장이고 중국도 지금 약세장이다 보니까 네. 이게 정책이 나와도 먹히질 않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렇죠.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죠.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지금 정책들은 나오는 거 보면 결국 외국인 투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중국도 좀 살아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중국도 결국 좀 바로 반응보다는 좀 시차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한 좀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. 어제 이제 그 금리 인하 하는 걸 좀 보면서 왜 이렇게 반응이 약하지?
이런 거 이제 보면서 그쵸, 한국도 예. 불과 한 달 전에 저랬는데 좀 비슷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정책적인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항상 염두에 두실 게 이게 바로 반영되고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오는 시장이 있는 반면에 그게 굉장히 느리게 나오는 시장도 있다는 거. 그래서 참 투자가 어려운 게 그쵸. 같은 건데 정말 이게 속도가 어떨 땐 빠르고 어떨 땐 느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사이에 근데 지수가 좀 분위기가 괜찮아졌어요. 지금 코스피는 그러니까. 상승세로 좀 반전이 됐고 코스닥은 제가 이게 봤을 때 2차 전지가 확실히 중요합니다. 2차 전지가 오르는 날은 어제 오후에도 코스닥이 급등해 버렸잖아요. 갑자기. 네, 그렇죠. 근데 갑자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급등하면서 이 지수가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2차 전지 중심이지만 코스피 쪽은 2차 전지보다는 이제 다른 저 PBR 주들도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이쪽에 좀 강세들이 일부 나오면서 상승세로 조금 반전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건 미국에 좀 급락이 있었는데도 그러니까.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거는 확실히 이제 미국 증시에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과거처럼 막 휩쓸리기보다는 네. 좀 자체적으로 좀 2월부터는 좀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. 좀 자체적으로 좀 움직이는 거 아닌가. 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좀 디커플링이잖아요. 그렇죠. 사실 어떻게 네. 항상 우리는 안 좋은 쪽으로 디커플링이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. 2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밸류 프로그램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네. 확실히 좀 2월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. 체질 자체가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1월 2일부터 보면은 뭐 외국인 같은 경우 10조 넘게 들어와 있고 네. 뭐 선물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프로그램도 한 4조 6천억 8천억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확실히 수급이 좀 든든하게 차 있어서 그런지 네네. 좀 변수에 저거 그런 것 네, 같아요.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미국도 당연히 투심에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지만 뭐 엔비디아에서 정말 큰 변수만 없다라고 한다면 좀 각 그 독자 노선을 단기간으로는 좀 치를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까지 좀 지켜봤을 때는 결국엔 우리나라에서의 수급 이탈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. 네네네. 그리고 그 강도와 그 빈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사실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장이거든요. 물론 차트만 보고 지수의 흐름만 본다면 우상향하는 게 맞죠. 근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또 미국장 또 꺾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로 좀 고민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만 큰 문제만 안 생기면은 일단 좀 묵직하게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상황인 것 같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확실히 어쨌든 이제 한국의 그 체력 자체가 지난 한 몇 년간 외국인들이 팔기만 했잖아요. 뭐 기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작년부터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고 또 올해 연초 이후로 무려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10조 원을 넘게 샀다는 건 상당히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국내 증시의 일단 체력 자체는 과거보다는 좀 좋아졌다. 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, 마지막으로 그 신문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눈에 오늘 좀 들어왔던 게 반도체 이제 우리도 만든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LG전자도 반도체 인력 이렇게 좀 확보했다.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데 LG전자가 뭐 공장 지어서 만들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 같고 설계한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걸 보면 뭐 MS, 마이크로소프트, 테슬라, 뭐 LG전자 이런 이제 굵직한 IT 회사들이 너도 나도 결국 이제 AI 반도체 만들겠다는 건데 이런 걸 보면 사실 파운드리 쪽이 저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은 드는데 삼성전자 사실 주가에는 전혀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어떻게 보세요? 이게 파운드리가 우리나라 좀 아직은 약한 건 맞잖아요. TSMC에 비해서. 근데 그렇죠. 분명히 정말 기회는 맞거든요. AI 반도체 시대가 열렸다는 건 고객사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. 그러면 삼성전자가 좀 약하다면 아직까지 주가 반응이 좀 약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에 관련된 또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그쪽은 계속 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HBM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. 네. 그럼 올해는 이런 쪽에 대한 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코스닥에 이제 이 반도체 소부장도 파운드리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신문 기사 보면 좀 그런 생각이 아침에 좀 들긴 하더라고요. 네. 그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. 확실히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파운드리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고 물론 그 네. 격차를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네. 못 줄이고 있고 벌어지고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도 좀 확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분명 TSMC가 모든 물량들을 다 감당한
못할 거라고 예.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입지가 조금씩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소부장은 당연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에서 지금 대부분이 한 번씩 돌았잖아요. 네, 돌았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순환매 부분에서도 좀 로직 자체가 굉장히 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수급 쏠림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냈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정말 부진합니다. 올해도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든요. 예, 지수는 올랐는데도 그렇죠. 예. 근데 그만큼 시장이 삼성전자를 좀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AI에서도 밀리고 파운드리에서도 뭔가 좀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의 이제 의심을 좀 하는 좀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결국 삼성전자 스스로가 풀어야 되는 그런 좀 숙제인 것 같고 얼마 전에 샘 알트만이 이제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방문도 하고 갔고 그 주커버그도 온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 신문기사 보니까. 예,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 이분들이 놀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. 결국 놀러 와서 뭐 이렇게 관광하는 목적은 아니고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관계자들 만난다는 건 결국 이제 그 반도체 만들어 달라 요거 같아요. 요걸로 좀 귀결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올해 좀 그런 부분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뭔가 좀 의미 있는 고객사를 확보해서 성과를 내준다면 또 그 자체로도 우리나라 지수 밸류업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도 좀 잘 챙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 잠깐 이제 중간 광고 한번 좀 보고 와서 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. 임자, 3프로TV랑 백년 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? 암만 알죠. 참 잘들 만들어.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백년 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. 3프로 내용이랑 백년 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.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.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뇨.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. 이제 지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코스피가 2663포인트, 5.76포인트로 견조합니다. 0.22% 상승해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, 863포인트인데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코스닥은 테슬라가 좀 약간 이제 주가 좀 빠지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좀 밀리면서 좀 부진한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까지 빠지다 보니까 일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보면 뭐 제주 반도체가 좀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가 좀 빠지면서 증시에 약간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.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 PBR 관련주들의 주가가 여전히 좀 견조한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좀 오랜만에 조선주 좀 강한 것 같아요. 뭐 네.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좀 강한 것 같고 또 LG이노텍이 이렇게 4% 오른 건 정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. 너무 좀 주가가 좀 부진했고 하이브가 그러면 결국엔 코스피 쪽으로 오늘 좀 봤을 때는 네. 좀 약간 못 오른 기업들이 좀 순환매도 약간 도는 거는 같거든요. 네. 그렇게 보면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좀 시장 또 점검해 주시고 또 이제 그 3월 달도 다가오고 네. 하니까 좀 어떤 전략 좀 세우면 좋을지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조선이라든지 조금 안 오르던 종목군들에서의 좀 상승 흐름들이 나오는 거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네. 있죠. 이제 하방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. 뭐 이제 개별 종목군들에서도 약간 조금 이 주조 환원 정책을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그런 이벤트가 있는 쪽에서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새로운 좀 먹거리를 찾으려고 네.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뭐 이 코스닥 지수는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이 좀 안 좋은데 뭐 신성 델타테크가 또 14% 올라가면서 17만 원대를 또 뚫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일부 쪽에 수급이 계속 쏠린다라는 거. 그래서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거래 대금 자체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 벌써 한 5거래일 정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특정 종목
종목군들 시가총액 중에서 좀 특정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런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.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변수가 생겼을 때 좀 대응 전략을 여전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확실히 투자 심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뭐 장비 2차 전지 장비 증설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지금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예전엔 떨어졌을 때는 이런 기타 종목군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했거든요. 네네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떨어뜨려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여전히 이제 2차 전지 쪽 안에서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은 뭐 오늘 종목 흐름들만 보셔도 상당히 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특징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 뭐 변압기라든지 일부 좀 실적에다가 좀 기대감이 있었던 쪽에서 일부 좀 차익이 나왔거든요. 그러면 그 자금이 또 다른 데로 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핑퐁을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흐름들을 조금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적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, 그럼 이런 거에선 단기 좀 차익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조금 염두하셔가지고 뭐 비중이 너무 높거나 할 때만 조금씩 이제 마사지를 좀 해준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크게 변수가 두 개가 있잖아요. 네네. 저는 요번에 엔비디아가 만약에 조금 안 좋게 나와서 큰 기회 조정을 나온다, 그럼 그때 한번 가지고 있는 자금을 한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히려 기회다. 네. 네, 그럴 때 한번 좀 강력하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왔을 때 만약 실망이 나오면 근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.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스타트를 끄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. 그게 어차피 단기간에 딱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네네네. 아니고, 일본은 거의 10년을 준비했단 말이죠. 그럼 우리나라도 조금 뭐 10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어쨌든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좀 중기적으로 한 번에 단기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빠지고 근데 또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 일단 포착을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3월의 전략은 그것들이 다 오픈이 되고 나서 충분히 결정을 하셔도 뭐 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, 네. 그렇죠. 지금은 또 지수도 좀 오른 상태니까. 맞습니다. 다만 이제 그 엔비디아나 뭐 다음 주에 나오는 밸류 프로그램이 어쨌든 뭐 어느 결과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흔들린다면 그걸 네. 도망갈 게 아니라 그렇죠. 오히려 좀 기회로 좀 활용하자. 네.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, 다만 지금 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한번 봐주시면 네.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2024년 2월 21일 오프닝 라이브 저희가 이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. 하창한 본부장님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네. 뵙도록 하겠고요. 오늘 또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끝까지 아침 또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